오늘 소개해드릴 고전 읽기 책은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. 여러분, 프랑켄슈타인 혹시 들어보셨죠? 프랑켄슈타인은 보통 사람들이 괴물의 이름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. 그런데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창조한 과학자의 이름이에요. 물론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청소년 문고파는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프랑켄슈타인인데 이 책은 200쪽이에요.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다음 메리 셸리에 대한 정보,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좋은 내용까지 잘 나와 있어요. 특히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또 세계 고전 같은 경우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뭐 2학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 뒷부분을 먼저 읽고 나서 메리 셸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깊이를 더 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이제 그 원전인 저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프랑켄슈타인을 읽었어요. 자, 문학동네에서 나온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페이지가 한 303페이지, 304페이지 정도 돼요. 즉, 이 페이지는 그 축약본은, 문고파는 200페이지라면 여기 한 303페이지니까 100페이지 정도 차이가 나죠. 물론 그 안에 편집이나 글자 크기도 달라요. 그래서 분량은 이게 훨씬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읽히지만 이걸 읽은 다음에 여력이 되면 반드시 요거를 읽히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 작품 속 인물들, 즉 프랑켄슈타인하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의 갈등이 뭐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그 갈등이 구구절절이 나온 건 역시 원본으로 읽어야 돼요. 그래서 이쪽에서는 너무 많이 축약을 해버려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책을 남학생들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 괴물이 자기를 버린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 때문에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.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름 재미있게 느껴졌나 봐요. 어떻게 보면. 자, 그래서 두 책을 읽고 고전 읽기로 도전하기 아주 좋은 작품들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메리 셸리의 삶을 살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죽어가게 돼요.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을 19살, 20살에 쓰게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조숙했던 거죠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삶의 회의감,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. 프랑켄슈타인이 그 과학자로 설정된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요.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과학자로 설정된 것과 그리고 괴물을 창조해내죠.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으로 치면 이게 1816년에 쓰인 작품이니까 19년에 쓰인 작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0년 전 작품인데 지금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인공지능?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을 시킨 거죠. 물론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생명은 아니지만 근데 2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? 그것도 그 당시에 사회적 활동이 제약이 많았던 여성 작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펼칠 수 있었을까? 굉장히 신기해요. 그 다음에 이 프랑켄슈타인과 괴물 사이의 관계, 특히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책 뒤쪽에 보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나와요. 이제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. 그래서 그 시를 꼭 같이 보면서
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나눌 수 있고요. 그 다음 괴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. 그 외모가 흉측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막 천대받고 막 돌을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괴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?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과학자니까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 과학자로서의 책임을 우리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, 그리고 여전히 현대에도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정말 멋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생각거리도 굉장히 많고요. 그래서 이 책, 힘드신 분들은 또는 힘든 학생들은 이 책부터 읽지만 이 책으로도 어른들 같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책으로 시작해도 무리가 없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읽혀요. 그 다음 전체적인 형식이 이 책은 많이 축약이 됐지만 이 책은 정식으로는 그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 월턴 선장을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이 월턴 선장이 이 이야기를 자기 누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돼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책과 이 책의 또 시점에서 다른 부분은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갔다가 괴물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어요. 그랬다가 다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빠져나오게 돼요. 그런데 이 원전에서는 일단 그 월턴 선장이 나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나로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괴물이 나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는 계속 바뀌게 되죠. 그래서 그 시점의 차이를 느끼면서 이 책과 이 책을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고요. 하지만 역시 원전을 읽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프랑켄슈타인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.